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작품인 영화 노량을 보고 카레 노래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순신 3부작은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카레 노래는 고뇌하는 실존의 모습이 허무주의를 배경으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령 명나라 도독 진린이 적의 수급 2,000개를 받기로 했으니 외놈들의 테러를 열어주자고 이순신을 설득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이자를 여기서 베어야 하나. 허리에 찬 칼이 천근의 무게로 늘어졌다. 여기서 이자를 베어버리면 아마도 사직은 끝장이 나고 전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 나는 이 세계 전체를 적으로 맞아야 할 것이었다. 난중일기는 1592년 임진년부터 1598년 무술년까지 이순신이 진중에서 6년 9개월에 걸쳐 붓으로 쓴 초서 제1기입니다. 난중일기는 임난 당시 조선 민중의 생활상과 무능력한 조정의 모습, 또 조선의 군사체계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영웅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쓴 이순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건 바로 병마입니다. 신경성 위염과 토사 광란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긴 밤을 뒤척인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날 밤에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옷 두 겹이 다 젖고 이부자리도 젖었다. 이날 밤에 속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까지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이 들었다. 어두운 무렵에 호피를 한 대 남짓 흘렸다. 밤에 앉아서 생각하고 눈물 짓고 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유년 4월 이순신은 선조의 고문을 견디고 백의종군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되죠. 조금 있다가 종 순화가 배에 와서 어머님의 보고를 전한다. 뛰쳐나가 둥그러지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안으로 달려가니 배가 이미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 다 어찌 저버려. 이순신은 난중일기 곳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흰머리카락 몇 개를 뽑았다. 흰머리가 난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구스럽다. 그러나 어머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지 한 달 후 막내 아들 면이 고향 아산에서 외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 이순신의 꿈은 비통한 심정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헛디뎌 냇물 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로지진 않았는데 끝에 아들 면이 엎드려 나를 감싸는 것 같은 형상을 보고 깨었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저녁 때 어떤 사람이 천안으로 와서 편지를 전하는데 미처 봉함을 뜯기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겉봉을 대강 뜯고 둘째 아들 열의 글씨를 열어보니 겉면에 통곡 두 자가 쓰여 있어 면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복로와 통곡을 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신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니.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 그 빛이 변했구나. 슬프고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너는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악마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목숨을 부지한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함께 죽어 지하에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미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직은 참고 연명해야 한다마는 내 마음은 이미 죽고 형상만 남아 울부짖을 뿐이다. 하룻밤을 지내기가 길고 길어 1년 같구나. 이날 일기는 구구절절 가슴 시리도록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병마와 싸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서 변화하는 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두말할 것 없고요. 무능력한 조정과 병적인 선조의 의심, 가서로운 원균의 모함, 명나라 유정과 진린의 모멸과 배신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깊은 절망을 극복하고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7년간의 변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순신이 백의종군에서 복권되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선조는 현지 상황을 판단해서 수군의 가망성이 없으면 수군을 포기하고
권율 도원수가 이끄는 육군에 합류하라는 교지를 내립니다. 이순신은 이에 대해 아직은 배 12척이 남아있고 이순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로 수군을 일으켜 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장계를 올립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이순신은 10배나 전선이 많은 적들과의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고,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이는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이순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하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량에서 북을 치면서 응원을 하고,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북을 계속 치면서 독려를 하죠. 이 독려 덕분에 심한 접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는 본인이 스스로 두려움과 나약함을 이겨내야 가능한 법이죠. 장군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내부의 저항을 이겨내고 비극 속의 위대함을 일궈냈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해서 얻어진 겁니다. 이순신은 1592년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최후의 노량해전까지 23전 23승, 즉 100% 승리의 전과를 올립니다. 이 같은 믿기지 않는 전과를 올린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전투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1592년 4월 임난 전에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그는 방어용 성과 못, 그리고 봉수대 등을 수리하고 전라 좌도에 속한 녹도, 발포, 흥양, 여도, 방답 등 5진을 일일이 순찰하면서 병선과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꿈에 신인이 나타나 작전 지시할 정도로 그는 병법과 전략에 몰입하고 또 몰입했습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라고 했다. 이순신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부하,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시했습니다. 그의 평생직이 유성룡은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탁은 이순신이 모함으로 하옥되었을 때 선조에게 이순신을 변호하는 글을 올려 죽음에서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의정 유성룡의 편지도 가져왔다. 위에서 밤낮으로 염려하고 애쓰는 일을 들으니 그 강직한 마음과 그리움이 끝이 없구나. 난주일기에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순신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술은 계속 마셨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은데, 영화에서는 주로 아들 이회와 대화를 하죠. 이순신은 끊임없는 학습과 실험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선 기술을 가진 나대용을 만나서 거북선 제작에 착수해서 1년여 만에 시전이 앞바다에서 진수식을 합니다. 거북선을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화 한산에서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순신은 진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한산 앞바다에서 다른 부하 장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을 하계의 날개처럼 넓게 펼쳐 그 안에 적이 들어오도록 포위하는 하객진을 적용해서 큰 전공을 올리죠. 이순신이 7년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매우 안 좋아서 신경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 2시간 고정적으로 활쏘기에 할애했습니다. 군관들에게는 특별히 날씨가 나쁠 때가 아니면 거의 매일 활쏘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기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진중에서 발생하는 일과 본인의 생각을 매일 기록해 나갔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추앙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영화를 3부작이나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나니 난중일기에는 하옥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짧은 내용이라도 거의 매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날짜만 있기도 하고 날씨만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긴박한 전장 속에서 왜 일기를 썼을까요? 하루를 진지한 성찰을 통해 반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큰
까닭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일기를 쓰기 위해서 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하겠죠.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식하기보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고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죠. 이런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내면의 성숙을 통해 위대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노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행이었다. 백성을 두고 천행을 하신 겁니까? 네 생각엔 무엇이 더 천행이었겠느냐?